지난해 부산시는 수십억 원을 투입해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수 도수 시설을 완공했지만 완공 1년도 안 돼 추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나 급경사지 붕괴 등 재난 지역에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예방 사업이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부산의 자연재해 예방 사업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28일 부산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부산 진구도로에 가로수가 부러져 차량을 덮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요일까지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28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소폭은 크게 줄었고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수십억 원을 투입해 동천의 해수 도수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상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완공 1년도 안 돼 추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광무교 인근 동천. 물길 절반은 막혔고 주변에는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하루 20만 톤의 바닷물을 공급해주던 해수도수 시설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시커먼 부유물이 둥둥 떠다닙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당초 이 공사는 지난 18일 모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장마 기간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사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만이 많죠. 해당 공사는 지난해 말 설치된 20만 톤 규모의 해수도수 관로를 하천 상류로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예산만 3억 원 남짓, 수십억 원을 투입한 이후 1년도 안 돼 또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무교 일대가 지금 용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신규 관로 부분하고 기존 관로를 연결을 해서 광무교 일대 이제 용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연결하는. 문제는 해당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천의 수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까 하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바닷물을 상류에 유입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바닷물의 유입량만 늘릴 수 없는 상황. 현재의 동천 수질 개선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동천 유역에 오폐수 분리관 설치를 먼저 한 연후에 해수도수 20만 톤 또는 5만 톤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다.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 이미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섰고 앞으로 태풍까지 밀려올 경우 2년 전 하천 범람이라는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앞서 동구 동천 사례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재난은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재난 예방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지역은 사업이 마무리됐고 또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 또는 해일이나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데 현재 부산 지역의 재난 예방 사업의 실태를 차선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여름철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부산 지역에서는 총 20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지역에서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 중 4곳의 정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먼저 2015년 태풍 고니와 이 2016년 태풍 차바 영향으로 올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운대 구덕포 지구, 2017년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이달 초 방제 호황과 육상
도로 정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완공된 겁니다. 이 매년 집중호우만 오면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 침수 피해를 입는 대저 2지구, 또 2019년 2월이었죠. 해빙기에 낙석 사고가 발생한 승학 1지구, 역시 2020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낙석 사고가 있었던 구포 4지구 역시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20곳 중에 4곳이 완료가 됐다는 건데 나머지 16곳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6곳 중 4곳은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저 1지구 역시 이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 이달 말에 준공이 됩니다. 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북구 보건소 지구는 올해 9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2014년이었죠. 동래구 롯데백화점 이론 상가와 주택 900여 동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온천 2지구는 오는 9월까지 우수 저류 시설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또 급경사지 붕괴 지역인 서구 암남 2지구는 12월까지 이 사면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사업도 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올해 9월이나 12월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 곳은 올해 여름철 이 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20곳 중에 8곳이 완료가 됐거나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12곳 상황도 짚어주실까요? 네, 이 덕천 교차로 지구, 또 대천천 지구, 우수 저류 시설이 설치 중인 또 수민 지구 이 세 곳은 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2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9곳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네, 수영만 지구, 또 학장, 감전 2지구, 범일 2지구, 밀락 1지구 등인데 내년 혹은 내후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동구 자성대 아파트 일원 침수 피해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곳은 범일 이동 중상공원 하류시가지에서 발생된 우수가 이 자성대 아파트 앞 하천으로 유입돼 동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이 잦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이 빗물 저장 저류조와 이 펌프를 신설해야 하는데 현재는 실시 설계 중으로 해를 넘겨 내년에나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집중호우 시 신선천 계곡수의 도심지 원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운대 반여 1지구, 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이 8차례나 사면 붕괴, 또 토사 유실이 발생한 영도구 흰여울 마을 등 영선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예방 사업 기간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7, 8년까지 걸리기도 해서 자연재해 수년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는 장마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점검회의를 벌이고 총력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부산 재난 예방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상습적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대다수죠.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은 태풍 또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주변을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산 지역에 29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비가 30에서 80mm가 더 내릴 거라는 예보도 있는데 기상정보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차선영 기자와 함께 부산 지역의 재난 예방 사업 실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8일) 부산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8일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진구의 한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부러져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5시쯤에는 중구 대청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전선에 걸려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진구의 한 편의점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강풍에 떨어지는 등 오후 4시 기준 소방서 집계 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소방활동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9시쯤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50대 A씨가 버스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8일 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0시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가동률이 25%, 일반 병상은 28%이며 위중증 환자는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589명, 현재 관리 인원은 2,349명입니다. 한편 6월 넷째 주 총 확진자는 2,858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8명이며 6월 첫째 주와 비교해 신규 확진자 감소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는 20대가 전체 확진자의 18.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가 1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차례 논의를 벌였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1,89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떨지 여론은 지금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6차 전원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정상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1년 반 이상 걸려요. 그래서 뭐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임금도 올라야 되지 않나. 물가와 함께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회복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 전까지 최저임금 상승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근로자들, 일반 국민들의 삶을 올리겠다 인정해요. 근데 저희도 자영업자들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 일단 동결, 그리고 올린다면 국가가 보전 시스템을 강구해서 달라. 1,890원은 지금 물가 인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임대료를 과도하게 지금 인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쪽이 희생을 해왔다는 의견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견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일단 재료비, 다 인건비 다 올라가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고정비용으로 차지하는 비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접어야 된다는 얘기를 근데 사실 9,160원 받아도 한 달에 이제 학교 수업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30, 그게 대학생이 생활하거나 생활비로 하기에는 조금 놀고 이러고 옷 사고 이러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르면 좋긴 하는데 물가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단기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학생 간의 입장차도 큽니다. 또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하면서도 고용 위축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겠지만 고용 문제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동률로 가고 고용을 더 많이 뽑든가. 근데 왜냐면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안 뽑더라고요, 사람들을. 최저임금 고시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 내려줘야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부산 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25일 학생들의 단합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플리마켓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플리마켓은 같은 설렘으로 만나는 BDU를 주제로 일상 회복 후 학생 간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교수들의 애장품 경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학생들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나바다 행사를 여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